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관악 청년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살아남아라 관악 청년. 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알려주실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창업 카테고리에 속하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관악구에는 창업 보육을 해주는 기관이 있으신데요. 거기서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낙성벤처 창업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호순이라고 합니다. 주로 낙성벤처 창업센터가 저희가 지금 관악구 내에 위치한 유일한 창업 지원 기관인데, 자부심. 네, 현재까지는 그래서 거기와 더불어서 서울 창업 카페 낙성대점 이렇게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라던가 어떤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낙성 벤처 창업센터 강성무 대리라고 합니다. 저도 팀장님과 같이 저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기반 창업이랑 또 임팩트 투자 차원에서 탈북민 지역 창업자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방금 임팩트 투자랑 탈북민 투자 지원까지 말씀하셨는데 두 개가 되게 큰 단위 엄청나게 넓은 것들인데 이걸 혼자서 다 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일 많이 시키시는 네. 거 아니에요? 뭐 저희는 일임제이기 때문에 네. 만족하시는가요? 그럼요. 예,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방금 웃음이 너무 자기적이었어. 네, 저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네. 직원들의 약간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진정한 관리자의 덕목. 네,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를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직장이라면 되게 조직 문화가 좋겠네요. 네, 그럼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니 방금 전에 우리 말씀하실 낙성 벤처 창업센터 말씀하시고 낙성 벤처 창업센터 서울 창업 카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름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낙성 벤처 창업센터 네. 그리고 그 안에 서울 창업 카페가 또 같이 있는 거죠. 낙성 벤처 창업센터랑 서울 창업 카페는 사실 다른 기관이고요. 네. 이제 사실 낙성 벤처 밸리라는 네. 어떤 우리 관악구 구청장님의 그렇습니다. 원대한 이 창업의 꿈이 그 성사되고 있는 그 낙성 벤처 밸리. 네, 낙성 벤처 밸리 안에 원래 이제 벤처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집적하고자 이제 기관들을 하나씩 설립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처음 생긴 게 낙성 벤처 창업센터고요. 이제 그 서울시에서 같이 서울 창업 카페를 이제 같이 줘서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이 이 낙성벤처 창업센터를 가면은 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창업을 좀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공간 제공은 거의 이제 월에 10,000원 정도, 1인당 10,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굉장히 저렴하죠. 그 정도 가격을 받고 저희가 공간을 이제 대여해드리고 있고,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기업한테 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제 우수한 기업한테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한 기업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들이 따로 지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 기업이 처음에 오면은 그 기업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진단하는 과정을 한 달 정도 갖고요. 약간 의사 선생님 같으시네요. 맞습니다. 네, 딱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기업을 딱 맞춰 끼워넣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현 상태가 어떤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 기업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 오시면은 진단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어떤 뭐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 뭐 투자가 필요하시면 투자자를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되게 핫하게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스타트업에 나오는 샌드박스 역할을 낙성벤처 창업센터도 같이 하고 계시구나. 혹시 두 분은 그 드라마 스타트업 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업계 종사자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막 전편을 다 일일이 보진 못했지만 그 큰 흐름을 이제 봤었는데 스타트업의 그 이제 정신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잘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여튼 어떤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또
최초의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시력 장애 분들 아. 돕고자 하는 그런 네네.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스타트업 정신에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아마 이제 방금 아까도 대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임팩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 투자자분들을 저희도 많이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돈이 된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 기업이 진짜 주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네. 그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뭐 약간 소외된 분들을 위한 그런 뭐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 뭐 AI나 이런 기술도 요즘엔 굉장히 많이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했으나 네. 어, 했으나 네, 아, 뭐, 그 뒷이야기가 네, 있군요. 했으나. 네, 일부 어떤 드라마로서 보여주기 위한 자기적인 것들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그 드라마 안에서 보면 샌드박스라는 기관이 실제로 투자를 하는 기관이에요. 투자자분들은 좋은 기업을 찾고 싶어하고 여기 있는 창업자들은 투자자를 빨리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드라마에서 보면은 투자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뭐 사진을 이렇게 잡지에 나온 사진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나와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네. 간절한 이 네. 창업자들의 마음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창업자를 만나봐도 투자자 너무 만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되긴 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기업을 만나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소수에 불과하고 받기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이 키우는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도 실제로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찡찡거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닐 텐데라는 생각도 뭐 들기도 하면서 이 드라마 이 평가에 대한 이 바닥에는 네네. 창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라는 그렇죠. 이제 팀장님의 뭔가 관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창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적극 권장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약간 좀 말리고 네. 창업보다 취업이 낫다라면서 좀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편이신지? 물론 현재 너무 청년들의 취업률이 안 좋고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창업을 한다고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역시 없고 그렇죠. 창업 생태계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는 거는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창업을 실제로 성공을 하고 네. 그 중에서도 9명은 또 망한다라고 네.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낮은 확률의 창업 성공률을 보이는 건데 과연 취업률이 그 정도보다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의문이 있다면 사실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취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창업이 준비되지 않게 시작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들이 사실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네. 저희도 이제 종합상담이라는 사업으로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올 초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점이, 그러니까 내가 창업 아이템이나 뭐 창업 사업 계획서가 있지는 않는데 네. 막연하게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상담을 원하시는 네. 종합상담 원하시는 청년분들이 많이 요즘에 생기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너무 취업이 좀 어렵고 창업을 위한 지원 제도는 많이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청년분들이 창업에 약간 눈길을 돌리시는 것도 좀 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여기 이제 고개를 묵묵히 끄덕이는 우리 대리님은 직접 또 네. 창업하신 창업 청년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정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창업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창업은 누구나 쉽게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쇼핑몰 창업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공을 시켜서 또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어려워하고 취직이 어려워서 또 뭐 창업이 두려워서 못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빨리 이제 전수시켜 주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업은 굉장히 어렵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10개 중에서 한 9개는 실패를 해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성공시키면 또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고 실제로 정말 그 성공하신 뭐 창업자들도 보면 한 수많은 실패를 겪고 그렇죠. 여기도 결국은 3번 실패하셨잖아요. 네, 창업 네. 3번 네. 하셨다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네. 역시 네. 이 길은 네.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네.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뭔가 한 번에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시키고 뜨겠다 이런 생각만 아니면 예,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해서 네. 또 실패도 경험하면서 네. 예, 한 번의 실패 올인은 하지 않아도 네,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낙성 벤처 창업센터에서 올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청년 창업자분들 혹은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 이분들의 좀 공통적인 고민이나 네. 약간 문제거리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 뭐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대학생 레벨의 창업이나 아니면 뭐 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뭐 초기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역시 이제 창업 지원 기관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창업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뭐 너무 네. 디테일하게 가면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지만 네네. 네,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사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아이템이 본인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과 네. 실제로 시장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에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 객관적인 사업이 시각, 이거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 라는 아. 생각으로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음. 막상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아이템이 있네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검색해 보니까 없었는데 실제로 뭐 어떤 특허에는 이미 등록된 기술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창업을 이거는 아이템도 세중에 없는 거고 내가 해볼 수 있겠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고 나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제가 최근에 만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네. 어떤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플라스틱이 네네.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 플라스틱을 사용을 좀 줄여야 한다.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막 터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서 그걸로 약간 비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비즈로 이제 공예를 해갖고 팔겠다 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4명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찾아와서 처음 물었던 고민은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플라스틱을 일단 처음 모으는 과정이 첫 번째 네. 필요하고 모은 다음에 세척하고 재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안에 드는 기구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솔루션은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분명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네네. 그런 업체가 뭐 저희랑 어느 정도 딜이 된다면 그 업체한테 잘하는 걸 맡기고 젊은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마케팅이나 어떤 뭐 SNS를 활용한 것들을 좀 더 집중하고 뭐 그런 것에 강점을 두고 약간 기업을 운영해야지 모든 것을 총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아예 시작을 못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적인 사례로서 얘기했지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뭔가 자기가 뭘 잘하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사업을 일단 시작했으니까 내가 다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네. 기계를 만들겠답시고 공대도 아닌데 혼자 기계 뜯고 이랬었는데 그게 참 시간만 많이 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일단 좀 큰 틀에서 구분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틀 쪽에 맞춰가지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이제 뭔가 협력업체를 구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단계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다 해보겠다라고 뛰어들기 때문에 네.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렇죠. 아예 실행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의 벽에 막히는 거죠.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네. 못하는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돼버리면 안 되고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일단은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낮추는 작업들을 후선위에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뭔가 내가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가 좌절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청년분들이 경험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풀에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눌러 앉는 그런 단계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이 사업을 좀 해볼 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투자해 보겠어라는 생각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엄청나게 큰 단위의 계획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갑자기 저희 같은 어떤 뭐 전문가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고 네. 그냥 약간 도우미가 있는 거고 요게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원기관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찾아가셔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도와줄 지원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다들 창업자가 와서 창업하겠다고 하면은 다들 두 팔 들고 환영하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주변에 있는 창업 지원기관에 가서 진짜 간단한 것부터라도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리님은 어떤 분들을 좀 만나보셨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제 예비 창업자와 기존에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두 부류인데요. 네. 일단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고민들이 정말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막연한 상태에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그 카페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컨설팅을 이제 연결시켜 달라 해서 이제 연결시켜주고 이제 그 했었는데 결국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지금 알바를 통해서 버는 비용이랑 카페를 뭐 인테리어부터 들어가서 인수를 해서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그 기회 비용들 다 빼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비용이 너무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겉보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카페 인수하고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뭐 사장이 되고 그쵸. 정말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일단 저희가 그 낙상 벤처 창업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센터가 이 예비 창업자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조금 더 그 고민과 정리를 많이 된 사람일수록 더 이제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되게 고민도 많고, 그리고 이 과정들이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막 쓰는 건 아니겠지만 다 시간이고 기회비용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낙상벤처 창업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준다, 그럼 이건 네. 다 무료인가요? 네. 사실 지금 나오는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네. 다만 네. 저희도 그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해드리지만 네. 어떤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거는 그분한테 비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두 분이 전문가 아니세요? 저는 네. 그냥 이제 말씀드렸던 전문가라고 하기 너무 과하고 도우미 정도의 연결책이기 때문에 그 주워들은 걸로 얘기하는 건 해드릴 수 있지만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좀 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창업의 분야나 단계별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정말 창업 보육, 이제 알에서 깬 오리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무료로 커버를 해주시고 이 친구가 좀 날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 이 날개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연결해 드리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센터의 일인 거죠. 네네.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뭐 1인 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소규모 기업이든 다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올해 고민이 좀 어떤 거라고 하셨어요? 센터에서 있는 분들 고민은 지금 올해는 사실 코로나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슈가 퍼졌기 때문에 저희 기업 중에서도 기존에 입주할 때 저희한테 제출했었던 사업계획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다 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행업을 기획을 했는데 여행업이요? 그렇죠. 실제 사례로 저희 이제 센터 안에도 여행업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그 여행업을 한다고 투자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투자까지 네. 얼마나 받으셨나요? 2억 정도 투자를 받으셨고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입주하셨기 때문에 그 여행 사업은 투자자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 투자 자금을 다 여행업에다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2억 원 가져가시고 그럼 이 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기업은 아직 그러니까 2억을 회수하진 않았고 그 투자자가 이 기업이 망한다고 2억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40억 가치나 뭐 100억 가치를 만들어서 본인의 투자 금액이 좀 더 불어나길 원하는 게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도와줘야만 하는
그러니까 본인 돈을 위해서라도 네. 도와줘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행업 자체를 포기하고 투자자랑 상의하에 여행업을 포기하고 다른 아이템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네. 이런 뭐 여행업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은 기업들이 많고요. 뭐 올해는 거의 이제 매출을 못 냈다 하는 기업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고 어떤 기관이랑 하는 뭐 이제 B2B가 아니라 B2G랑 하는 사업 역시도 네. 뭐 치매 관련된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치매 센터에 온 분들이 이제 놀 수 있는 어떤 로봇을 납품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치매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그 기계가 아이고.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방문객이 와서 쓸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사실 문을 닫았으니까 그 예산을 아예 센터에서도 쓰지를 못했고 계약해놓은 것도 이제 다 파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좀 타격이 많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해야 되나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야죠. 네. 방법을 찾아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방법 찾아서 열심히 하시는 창업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네, 대리님이 만나보신 분들 중에는 네. 올해 어려움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좀 센터에 네. SOS를 치신 분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또 저희가 또 이제 도와주고 있는 기업이 북쪽에서 온 친구인데요. 최근에 북쪽에서 오신 친구라고요. 힐링톤이라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이나 뭐 봄, 가을에 이제 자기의 작은 밭을 운영을 하면서 캠핑도 하면서 그쪽에 가서 한 주일 지내면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지내는 힐링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다가 이게 겨울이나 또 추운 때는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최근에 김치 쪽으로 가지고 있는 땅에 뭐 배추를 심어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약간 피봇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저희 센터로 SOS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최대한 도와드리고 전문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게 그런 컨설턴트님을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네. 캠핑장으로 쓰던 네. 땅을 코로나 때문에 네. 놀리게 되니까 그거를 배추밭으로 이제 전환해서 네. 김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구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2단계에서 그 전문 조언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거면 약간 유통 쪽의 그런 관계자실까요? 네. 유통이나 뭐 농산물 관련돼서 전문가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매칭을 한 2번 정도 해드렸고요. 네. 발상의 전환이네요. 너무 대단하다. 그럼 뭔가 창업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든 아이디어가 저는 사실 좀 반대했던 게 네. 김치가 얼마나 김치라는 거를 이제 많이 이미 사업자가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런데 김치 사업을 한다는 게 대체 얼마나 특이한 맛이 나길래 김치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네. 이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게 사실 좀 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저희끼리도 아이디에이션을 엄청 했어요. 그 네.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뭐 북한에서 하는 김치니까 뭐 핵김치 막 이런 거 몇 개 해가지고 이런 거 하자. 뭐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니까 네. 북한에서 왔다는 그 요소를 뭔가 마케팅 그렇죠, 요소처럼 활용을 해서 네. 좀 사업을 좀 이렇게 해보자. 그렇죠. 뉴클리어 김치 막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뉴클리어 김치요? 네. 네. 왠지 잘 팔릴 것 같기도 하고. 로켓 배송 대신 핵 배송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김치 문 앞에 던지고 네, 이런 웃어도 되나요? 그런 걸 하자. 네. 특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마케팅이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말자. 김치 사업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워낙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서 또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얻어먹고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잘 되길 응원합니다. 이거 창업이라는 게 그냥 취업을 해서 뭔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막 정말 내 전신을 불태워서 거기다 쏟아붓는 그런 느낌들인데 창업자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죠? 창업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네. 지금 뭐 김치 얘기도 했지만 그분도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는 자기가 창업을 실제로 해보니 다른 것보다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 가장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표는 돈을 안 받아가도 그렇죠. 되는데 직원은 노동부의 네네. 그 관리를 받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돈 안 주면 이제 저희가 뭐 신고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뭐 지원 사업도 안내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열정을 가지고 내 모든 거를 불태워 뭔가 창업으로 네. 성공을 꿈꿔보리라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럼 내 열정은 내가 불태우면 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도 불태울 수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뭐 1인 창업 아니면은 뭐 가족 창업, 네. 소규모 창업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신스룸에서 이제 종합 상담으로 창업 상담을 원하셨던 분도 막 엄청 투자를 크게 받아서 내가 뭐 글로벌 유니콘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조그맣게 내가 의미 있는 일로 창업을 해서 월세 정도 벌고 싶다. 네. 이런 이제 분이셨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뭐 네. 가이드 안내 같은 것도 네.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신 그 기업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네. 이제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그 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일을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일단 수익이 발생을 해야 대표님이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더 내는 대신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올바를지 모르나 수익을 발생하려는 그 방안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가치만 쫓는 거는 기업이 존속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직접적으로 했는데. 근데 네. 그렇게 근데 갑자기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2층에서 네네. 노동의 소리, 네. 코로나 시대의 창업의 소리가 그렇죠.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 좀 BGM으로 깔고 우리가 창업 네.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근데 그게 되게 성공한 어떤 사업가들이나 창업가들 보면은 다 안 된다는 서비스를 네. 일단은 시작을 하고 네. 뭔가 투잡이나 알바를 띄워서 이 사업을 계속 굴리다가 네. 이게 어느 순간이 잭팟이 터져서 네. 진짜 부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직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하는 거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만 원을 목표로 한다, 50만 원을 목표로 한다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큰 꿈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죽으면 벌어서 죽으면 먹고 산다라는 네. 가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랑 좀 이렇게 좀 그런 멀리 보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업하신 이 대리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그 히스토리를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창업을 해보신 경험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 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미나 목적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으시고 욕심도 너무 높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저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금방 어느 네. 정도 궤도에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뭐 센터나 팀장님 같으면 잘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매출을 어떻게 높이는지 뭐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다 또 사회적 의미 부여도 되고 해서 소셜 벤처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맞아요. 뭐 잘 키워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네네. 약간 50만 원의 그 월세를 버는 꿈이 뭐 네네. 월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닌가?